안녕하세요. SPI 상업용 부동산 TV 김필립입니다. 예전에는 판매 공간이라는 것들이 역세권에 존재해서 유동인구를 대상으로 제품과 공간에 있는 콘텐츠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SNS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들이 늘면서 기업들이 소비자한테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들이 많이 변했는데요. 오늘 찾아온 곳은 사람들에게 공간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시간을 쓰게 함으로써 제품을 알리는 브랜드 공간을 찾아왔습니다. 이곳은 국민기업 아모레가 운영하고 있는 아모레 성수라는 공간이고요. 같이 모신 분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세범 씨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F&B 블로거로 활동하고 있는 김세범입니다. 이름은 보미미시크입니다. 제가 아모레라는 공간에 대해서 사전 설문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세범 씨도 오늘 공간 경험을 했을 텐데 먼저 공간을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본 소감이 어떤지요? 굉장히 성수동 느낌의 전형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이 서울 한복판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광활함 이런 거는 성수동이 좀 유일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또 네. 러프함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형적인 성수동 같으면서도 조금 더 이제 정돈돼서 아모레다움이 조금 묻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약간 산업적 요소가 많이 남아있고 네. 그래서 그런 성수동만이 가지는 일관된 그 공간의 색깔이 있는데 여기 오기 전에 혹시 이 공간을 들어본 적이 있어서 오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오셨나요? 아니요, 저는 사실 처음 들어봤어요. 광고를 통해서 듣는 채널은 성수동에 왔을까 싶기는 해요. 그런 것이. 요즘엔 또 그렇게 가지 않죠. 네네, 그렇게. 입소문 또는 내가 직접 우연히 경험하게 돼서 이런 것들도 내가 또 소문을 해서 알리게 되는 그런 순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진행할 순서는 우선 제가 아모레 기업한테 제가 느꼈던 이 공간에 대해서 물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질문들을 다 같이 한번 읽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세범 씨가 공간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아모레 기업 입장에서 받았던 답변을 공유하면서 서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범 씨는 오늘 그 공간을 다 경험하고 느꼈던 느낌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방관? 방관?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방쳐졌다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최대한 조심스러웠다. 네.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상점을 가면 흔히 말하는 달라붙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을 걸고 또 필요한 게 없는지 묻고 손님이 고르는 시간을 뒀다가 다시 한 번 또 물어보고 그래서 판매를 촉진하고 이 공간은 전혀 그러지 않거든요. 네, 맞아요. 그럼 이런 게 과연 도움이 될까요? 본인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사실 이런 공간이 탄생한 것 자체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지칠 만큼 지쳤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접근으로 생겼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호받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아모레의 답변은 아모레 성수는 단순히 화장품을 사고 파는 공간이 아닌 아름다움을 자유롭게 경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지향합니다. 나에게 꼭 맞는 화장품, 마음이 편해지는 초록색 가든 그리고 녹차 한잔 하면서 갖는 여유, 아모레 성수를 방문하는 고객들이 제품을 통해서 얻는 가치를 넘어서 아모레 퍼시픽이 주고자 하는 아름다움을 발견했으면 한다고 그래요. 그럼 전반적으로 아까 이제 방관인데 일종의 자유입니다. 그러면 아름다움은 느껴졌어요? 너무 조심하다 보니까 조금 그 아름다움이라기보다는 그 최소한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걸 이제 공간에서는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데 약간 의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부차적인 것들을 죽여야 주인공이 화장품이 살아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 단어 표현하는 방법은 달라도 의도한 대로 기업팀에서 만들었던 의도가 잘 읽혀진 것 같고요. 아마 세범 씨 눈치를 못 챘겠지만 이 공간은 사실 화장품에 대해서는 팔지 않습니다. 몰랐어요. 네, 판매를 하지 않아요. 무엇을 팔려고. 왜냐면 기업이니까 팔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모레 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아모레 성수로 오시게 되면 마지막에 존재하는 성수 마켓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샘플을 픽업하게 되는데요. 그 샘플을 픽업하는 것 이외에도 시그니처 굿즈를 판매할 계획이라고 그러고요. 또 다른 경험거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수라는 지명을 활용해서 성수 토너, 성수 워터도 살 수 있고, 성수 꽃집에서는 꽃을 꽃 한 송이 단위로 살 수 있어요. 마지막의 경험을 저는 꽃으로 마무리해주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아모레 퍼시픽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수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경험을 한 고객에 한해서 물어보면 브러쉬 같은 것들은 판매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경험이 첫 번째 공간이고 판매를 목적으로 한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해봄씨 느낀 대로 사세요라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거죠. 세 번째 질문인데요. 제가 오프라인에서도 제품을 사고 온라인으로 제품을 사면 그런 걸 이어서 이제 옴니채널이라고 부르는데 바야흐로 이제 옴니채널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인데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없어지는 시대에서 특히 아모레는 아모레 아주머니가 방문해서 이제 팔았던 제품들이 저는 기억 속에 있는데 이런 아모레 성수에 들어오면은 문자를 통해서 자기한테 프로모션 메시지가 오고 가입 확인이 오고 아주머니 같은 사람들은 오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고객은 결국 이제 온라인으로 이동해서 제품을 이용하게 만드는 것들인데 결국 바꿔 말하면 이 공간은 애초에 설계가 이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 옴니채널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입니까? 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모레의 이제 홍보팀 및 제품 기획팀의 이제 설명은 아모레 성수를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좀 더 재밌는 경험을 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재밌고 다양한 경험을 주려다 보니 단순히 제품을 발라보고 또 경험하는 공간 이외에도 샘플을 픽업하는 공간도 이제 마켓으로 해서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고를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위에 있는 오설록 브랜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인 쿠폰도 주고 매장을 떠난 다음에는 또 아모레 몰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여러 할인들을 이어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온라인으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되는 것들이 입구에서 하게 되는 웹 체크인을 먼저 해서 아이디를 만들어야 되고요. 아이디를 만들게 되면 바로 이제 문자 발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받으셨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 경계가 없도록 만들고 싶었다라는 게 아모레 팀의 얘기입니다. 저는 사실은 지난번에 한번 와서 전체를 경험을 해봤어요.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면 당일 배송해 줍니다. 내가 발라봤더니 되게 좋았던 제품을 나가면서 바로 주문을 하면 할인 쿠폰, 무료 배송 이런 혜택과 함께 바로 그 다음날 제가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제 몰에서도 한번 주문을 해보면 어떤 편리함이 있는가 각자 다르게 좀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게 저는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없어진다. 소비자들이 원할 때 나는 아무 데서나 온라인에서나 오프라인에서나 경험하거나 사거나 하는 경계가 없어지면 옴니채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옴니채널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먹는 거로 예를 들면 습. 예. 그래서 습은 전체 매출의 이마트 매출의 5에서 10%밖에 안 됩니다. 진짜요? 네, 그만큼 이마트가 더 많이 팔아요. 그리고 방판상어는 다직 많이 사고. 또 옴니채널은 아모레 이제 홍보팀 그 말씀대로 제 생각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로 봐주면 아 이거 괜찮네 이렇게 사용해도 되게 좋네. 저는 뭐 그런 옴니채널이라는 존재는 사실 잘 몰랐는데 어렴풋이 느끼긴 했죠. 근데 입장부터가 이제 그 QR코드를 통해서 내가 뭔가 온라인에 접속을 안 하면은 이제 접근이 약간 제한되는 게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서부터 여기에 약간 그런 캐릭터를 살리려고 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아모레 컨설턴트들, 예전에 방판사원으로 불리던 분들이 고객을 모시고 방문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고 그런 공간에서는 피부 관련된 강좌뿐만 아니라 각종 취미 클래스 같은 것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듣기만 해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좀 물었고요. 컨설턴트의 이제 역할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화장품 자체를 설명을 했는데 거꾸로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해서 각종 화장품 이외의 라이프 스타일들을 경험하게 해줌으로써 홍보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은 이렇게 받았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은 고객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카운셀러에게는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경험들을 드리고자 서울 등 전국 6개 도시에서 비즈니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즈니스 센터는 아모레 퍼시픽 방문 판매의 문화, 이런 방판 문화의 문화와 그리고 가치를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각 브랜드별 특성을 살린 화장대 컨셉의 다양한 쇼룸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요, 피부에 대한 민감도 측정이라든가 메이크업 시연 등의 서비스는 물론이고 건강까지 관리할 수 있는 혈압 측정, 그리고 심리 상담들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각 센터에서는 이렇게 상시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문화 클래스가 진행되고 있는데 고객, 카운셀러의 참여는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세범 씨를 비즈니스 센터를 초청을 한다면 화장품 이외에서 아모레 하면 떠오르는 어떤 문화 클래스를 들으면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스트레스 해소, 힐링에 대한 그런 문화 콘텐츠를 하면 오지 않을까. 여기 뭐 이미지에도 부합하고 뭐 대기업에서 이제 다루는 만큼 일개 학원에서 하는 거 이상의 이제 조금 더 차별화된 그 콘텐츠를 다룰 것 같아 좀 기대가 될 것 같아요. 그거 좋네요. 네. 아무래도 오늘 저희가 체험해 본 것처럼 아모레 공간에서 하이라이트는 메이크업인 것 같아요. 색조 화장 위주의 이제 메이크업인데 남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참 없었다가 최근에 한 달여 전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남성 메이크업이 있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 미국에서 어떤 광고 에이전시 자문 역할로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브레인스토밍으로 세계에서 뭐가 좀 핫하니 하고 하면서 한 2년 전에 나왔던 컨텐츠가 한국 남성이 화장하는 유튜브 컨텐츠였어요. 미국 애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남자가 이렇게 막 화장을 되게 열심히 하고 5분 만에 메이크업 하는 법 이런 걸 보여주니까 되게 신선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모레 팀에서 얘기해 주신 답변은 이렇습니다. 아모레 성수는 다양한 제품을 체험하고 적합한 제품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서 아모레 퍼시픽의 여러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매력도 높이고 고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방문하셨던 고객들이 이 브랜드도 아모레 브랜드였구나, 아무 생각 없이 체험을 하다 보니 인생의 립스틱을 찾았다, 그리고 이런 긍정적인 반응들을 많이 보여주시게 해서 놀랬다고 하고요. 또한 남성 고객 중에서는 오시지 않을 것 같은 그 연령대가 높은 고객들도 있었고, 연령이 높은 고객들이 아이브로우라든가 눈썹 화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비 레디, 그게 남성 고객입니다. 저도 이 제품을 실제로 이제 메이크업을 받았고요. 그리고 브로앤 팁스, 이런 브랜드 같이 자사 남성 브랜드 제품들을 모아놓은 테이블을 구성하기까지 이르렀대요. 그러니까 남성분들이 자연스럽게 찾다 보니까 테이블 구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모레 성수는 앞으로도 고객과 소통 그리고 체험을 중시해서 고객들이 주는 일종의 요구 조건들 또는 취향을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이면 공간에 다시 반영해서 고객들한테 매력적인 공간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라고 하십니다. 제가 봤을 때 조금 신선했던 부분이 이건데요. 이 아모레 이 공간만은 사람들이 자꾸 찾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공간을 요구를 하게 되니까 매대를 구성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하잖아요. 그러니까 고객하고 소통했던 부분을 공간에 가장 잘 반영하는 브랜드 같아요. 저희가 오늘 오기 전에 그 메이크업 클래스를 세범 씨가 예약을 했잖아요. 네. 그 예약을 처음에 하면서부터 마칠 때까지 네. 약간 그 경험적인 걸 좀 요약을 해줄 수 있으세요? 일단 제가 처음에 이제 이거 예약을 하게 된 거는 이제 주소를 받아가지고 그 주소를 통해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제가 이제 시간을 선택하고 그리고 내가 받고 싶은 부위, 눈 아니면은 그 전체적인 베이스 이렇게 선택을 하고서는 이제 제가 메이크업을 받았거든요. 제가 평소에 메이크업 샵을 이제 특별한 날 예약해서 메이크업을 받을 때는 아무래도 그런 시간이 저한테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라 먼저 전화해서 유선상으로 물어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살짝 통보죠. 그러니까 우리 이때 가능한데 혹시 이 중에 맞는 시간 있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유선상으로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부담스러울 때도 가끔은 있거든요. 이거는 어쨌든 일단은 무료로 개방됐다는 점에서 그런 마음에서 또 자유롭고 그리고 원하는 거를 이렇게 딱 선택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게 필요한 걸 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무료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거를 더 이제 만약에 제 의견을 반영해 주신다 뭐 그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는 무료야. 근데 추가로 내가 더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뭐 추가 차지를 이제 뭐 선택을 해서라도 마음에 들면은 내가 두 번째로 더 하는 거고. 그러니까 눈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또 다른 것도 받아보고 싶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기회도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세범 씨 같은 경우는 화장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익숙해진 나이인데 만약에 이제 입문을 하는 사람은 이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요? 그 전문가는 이제 어쨌든 메이크업을 그냥 해주시는 것 뿐이니까 좀 커뮤니케이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한테도 그냥 단지 막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저 단점이 어디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은 이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단점이 뭔데? 단점을 커버해 주려고 요걸 썼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궁금한 게 하나 더 생기잖아요. 그런 피드백을 받으면서 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은 마케팅에도 이르게 되고 그리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렇게 내가 당당하게 선택한 결과물에 대해서 되게 좋은 피드백을 받게 되고 해서 너무 좋은 루트일 것 같아요. 아모레 퍼시픽이 언제 만들어지신지 아십니까? 벌써 70주년이 넘었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의 전신은 태평양 화학으로 알고 있고요. 그 태평양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주 아모레 퍼시픽이라고 하는 이제 지주회사가 있고 아모레라는 브랜드 이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브랜드들 그 여러 지주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 브랜드를 인식하는데 좀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아모레라고 해서 집에 오시던 방판 아주머니를 앞세운 어떤 경험치가 있습니다. 아마 아모레 성수로 와보시면 이런 아모레 역사를 전시해 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예전에 아모레 아주머니들의 옷도 전시해 놓고 예전 화장품의 원형을 복원을 해서 그 옛날 화장품들도 박물관처럼 해놓은 곳들이 있습니다. 아모레라는 공간에 오시면 이런 복합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단순히 아모레 제품을 체험하는 것 이외에 이런 전시적 요소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물었고요. 아모레 팀에서 얘기해 주신 것들은 아모레 성수 가든 라운지 한편에는 1960년대에서 70년대의 화보와 그 제품들은 물론 실제 방문 판매를 진행했던 판매 사원들 교습서까지 있다고 합니다. 아모레 퍼시픽의 지난 70년 역사를 볼 수 있는 아카이브 품목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예전에 그런 기억을 가지신 중장년층의 고객들은 이것을 통해 추억을 찾고 청년 고객들은 요즘에 이제 레트로 트렌드로 신기해하고 또 SNS에 인증해서 올려서 공유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해시태그 중에 인기 있는 것들이 엄마와 함께 데이트, 핫플 이거라고 합니다. 이런 레트로 컨셉은 최근에 이제 다른 브랜드에서 많이 시도를 하는데 저는 공간 안에다가 푸른 거로는 아모레가 굉장히 잘 풀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혹시 방문 판매 사원 아주머니들 기억이 나요? 아니요. 아마 탄생 이전의 경험일 수도. 겪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직도 저희 어머니는 예전에 방문 판매하시던 그 컨설턴트한테 아모레 제품을 구매를 하세요. 온라인도 안 하시고 오프라인에서 구매도 안 하시고 심지어 면세점도 안 사시고 그 아주머니들이 주시던 설명과 이걸 듣고 구매를 하시고 그만큼 아모레가 우리 이제 국민기업이라고 부를 정도로 되게 오랜 뿌리 역사가 있다고 보고요. 아마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아모레의 정체성은 한국성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한국의 한방, 한국의 자연, 그리고 한국의 어떤 지명 이런 것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브랜드를 만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한국성을 기반으로 한 브랜딩을 해왔던 면에서 그게 어떻게 보면 70년 동안 계속 사랑받았던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시기획을 이제 업으로도 했기 때문에 사실 미술적 요소, 미술적인 컨텐츠에 대해 굉장히 애정이 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아모레 성수에서 보여지는 미술적 컨텐츠가 온라인에 접속했을 때도 사실은 바로 제품이 보이거나 이런 것보다
전시적인 게 좀 많이 보여주면, 그래서 이런 미술적 정보, 전시적 정보, 화장품 역사에 대한 것들을 온라인에 좀 아카이빙해서 보여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도 아모레가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그 브랜드에 대한 역사, 그리고 어떻게 이런 것들을 개발하게 됐는지, 또 개발한 사람들, 이런 것들을 좀 온라인에도 일종의 북처럼 또는 미술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뭐 많은 사람들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니스프리 같은 경우는 제주를 모태로 만들었는데 지금 많은 세대들은 그게 제주인지도 모르는 때가 있어요. 왜 아모레는 이니스프리, 또 제주에 있는 녹차를 기반으로 한 오설록, 이런 걸 왜 할까? 제주 사랑은 어디서 시작됐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재밌는 콘텐츠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좀 길게 저희가 많이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세범 씨가 느끼는 아모레라는 것들이 이렇게 설명을 다 듣고 났더니 생각이 좀 바뀌었나요? 네, 그럼요. 왜냐면 몰랐던 사실이 너무 많았고, 옴니 채널? 네, 옴니 채널. 이래서 그렇게 했구나, 이런 게 느껴졌고, 그리고 메이크업이나 이런 것도 처음에는 이제 시간을 축약하기 위해서 부분으로 나눴나 생각도 했었는데, 또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장점이구나, 또 이렇게 생각이 됐고, 역으로 이제 이해하게 되는 요소들이 많았죠. 그러면 한 가지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은 뭐 한 가지만 꼽으라면 뭘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조금만 친절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최소화를 하다 보니까 설명이 너무 없어서 이제 눈에 잘 안 띄더라고요, 그런 설명들이. 그래서 저는 사실 그냥 갖다 써도 되는지 처음에 몰랐어요. 한 바퀴 다 돌 때까지. 다 돌고 나서 이거 가져가서 그냥 막 쓰는 거구나.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네. 처음에는 써도 되나, 저거 파는 거라서 만지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처음에.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럼 제안을 하면, 저희가 처음에 체크인하고 들어와서 이제 세안을 하는 그 코너를 지나서 이제 딱 뉴 프로덕트 라인을 딱 오게 되면 거기에 한 분 계시면 좋겠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헤맬 가능성이 보이는 고객들한테는 가이드라인을 좀 주고, 일종의 컨시어즈가 거기에 하나 있고, 이제 거기에 컨설턴트 한 분이 계셔서 필요에 의해서 물어볼 수 있고, 그러면 굉장히 좀 효율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만들어 나가는데.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오늘 장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되게 오래 했습니다. 저희가 이게 촬영한 걸 치면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물고 소비자들한테 경험과 시간을 팔아서 제품과 브랜드에 대한 정보 및 가치를 알리는 아모레 성수라는 공간에 와봤는데요. 저도 경험을 했고, 또 같이 해주는 김세범 씨도 경험을 해본 바로 따르면 아모레 브랜드를 정말 잘 전달할 수 있는 첫 번째 공간적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라건대 이런 공간들이 더 많이 생겨서 성수의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에 계신 분들이 더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의 거점들이 서울 또는 지방에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촬영에 협조해 주신 아모레 관계자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같이 시간 해주신 김세범 씨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